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몽골 출신 배구 유망주 잉쿠 씨가 왜 결국 한국 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2022년 당시 잉쿠 씨는 열몇 살의 어린 나이로 생전 처음 떠난 타국에서 완전히 낯선 환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고강도 훈련 문화는 그녀가 예상했던 설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버텨내야 하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목포여상에서 시작된 첫 시간들은 실력보다 적응이 먼저 요구되는 고된 과정이었고, 그녀는 서툴고 익숙지 않은 언어와 방식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텨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한국식 리듬을 몸에 새겨나갔습니다. 아침 체력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해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전술 분석과 피지컬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온 어린 유학생에게 결코 만만한 구조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불평 대신 적응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목포여상에서의 3년은 단순한 유학 생활이 아니라 잉쿠 씨가 한국식 배구 시스템 속에서 기술과 체력 그리고 멘탈을 완전히 재정비하는 성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어진 대학 진학과 새로운 팀 환경 역시 그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었지만 한국 선수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버티며 만들어낸 경험은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과 생활 습관까지 한국형으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코칭을 이해하고 빠른 템포의 전술 지시를 수행하며 경기 중 눈빛 신호를 자연스럽게 맞추는 능력까지 갖춘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수는 한국에서 자란 선수다. 목포여상에서의 시간과 대학 무대에서 다져진 경험은 잉쿠 씨를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훈련 방식은 한국 선수들과 다르지 않았고 생활 패턴부터 팀 내부의 관계 문화까지 완전히 한국식 시스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체력 훈련을 시작하고 짧지만 강도 높은 전술 미팅을 반복하며 하루를 채우는 루틴은 어느새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적응을 넘어 그 자체로 재능의 재구성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전술을 이해하고 코칭 내용을 바로 수행하는 능력은 외국인 선수에게 흔하지 않은 강점이었습니다.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에서 요구되는 짧은 소통과 눈빛 신호까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모습은 많은 지도자와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외국에서 온 손님이 아니라 한국식 배구 DNA를 체득한 내부 인재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성장은 한 가지 문제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실력도, 적응력도, 성장의 궤적도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졌음에도 잉쿠 씨는 제도적으로는 언제나 외국인 신분에 묶여 있었고, 이 꼬리표는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구조적인 벽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과 똑같이 땀을 흘리고 성장했지만 제도는 그를 한국 선수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녀는 실력과 성장이 충분히 증명됐음에도 외부의 사람처럼 취급받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잉쿠 씨가 마주한 가장 큰 장벽은 결국 국적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성장했고 한국식 훈련으로 실력을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도적으로는 항상 외국인 선수로 분류되었고, 이는 경기 기회와 프로 진입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제한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유력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아시아 쿼터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기회의 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성장형 유망주에게 거의 닫혀있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아시아 쿼터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드래프트 방식이 폐지되고 FA 형식으로 전환되자 구단들의 선택 기준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성장이 필요한 대학생 유망주보다는 즉시 전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완성형 선수만을 원하는 흐름이 강화되었고, 이는 잉쿠 씨와 같은 성장형 자원에게 사실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비판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고 한국식 시스템 안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국적 하나 때문에 외국인 슬롯에 묶여야 한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고, 아시아 쿼터가 더 이상 유망주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잉쿠 씨가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못했던 순간은 이 구조적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었고, 그녀는 그때 비로소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잉쿠 씨는 드래프트 탈락 이후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성장 과정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외국인 신분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시아 쿼터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외국인 선수 슬롯은 즉각적인 성과만 요구하는 더 높은 벽이었기 때문에 성장형 자원인 그녀에게는 사실상 갈 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자신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귀화라는 결정은 단순히 여권 한 장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력과 정체성을 새로운 틀 안에 넣는 행위였습니다. 몽골 국적이라는 마지막 안전망을 내려놓고 한국 선수로서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은 누군가에게는 무모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귀화를 택하는 순간 그녀는 단기 성과를 강요받는 외국인 신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성장 전략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이 변화는 앞으로의 커리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또한 한국 배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비추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성장한 선수를 국적 하나 때문에 외국인 슬롯에 묶어두는 제도적 모순, 그리고 유망주를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홍그로운 시스템의 부재는 잉쿠 씨의 사례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의 귀화 선언은 한 선수의 용기를 넘어 한국 배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메시지였고,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귀화 이후의 미래를 논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비교 대상은 몽골 출신 두 선수 여머루와 다미라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식 시스템을 경험했지만 두 사람의 커리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머루는 귀화 직후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명되며 한국 배구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고, 그녀의 빠른 결정과 당시 제도의 흐름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기회의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반면 다미라는 제도 변화와 나이라는 현실적 장벽 앞에서 끝내 프로 진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상황에 따른 희생에 가까웠습니다. 아시아 쿼터가 FA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즉시 전력을 원하는 팀들의 흐름이 강해졌고, 성장형 유망주였던 다미라는 선택의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두 선수의 길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러나 잉쿠 씨는 이 둘 중 어느 길에도 그대로 속하지 않습니다. 여머루보다 더 이른 나이에 귀화를 선택했고 다미라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서 제도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전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선택했고, 이는 두 선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이미 전문가들의 눈에 띄며 내부 자원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한국 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망주라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잉쿠 씨는 과연 프로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인가? 이 물음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능력과 데이터로 평가해야 하며, 그녀의 장점과 약점 모두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잉쿠 씨의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피지컬과 파워를 기반으로 한 공격력입니다. 대학 무대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타점과 점프 능력은 동년배 선수들을 확실히 뛰어넘는 수준이며, 순간적인 폭발력과 결정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경 감독이 직접 인정했을 만큼 성장 가능성과 운동 감각 역시 눈에 띄는 자원입니다. 반면 리시브의 안정성과 수비 집중력은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으며 전체 경기 운영 능력도 경험 부족으로 인해 흔들리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성장형 자원이 지닌 자연스러운 과제일 뿐 장기적인 육성 플랜 안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그녀가 귀화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된 가장 큰 이점은 단기적인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이며, 이는 외국인 신분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국 선수로 인정받는 순간 구단은 3년, 5년의 계획 안에서 그녀를 육성할 수 있고, 이는 잉쿠 씨가 자신의 기량을 완성형 선수로 발전시키는 데 큰 토대가 됩니다. 결국 잉쿠 씨의 귀화는 한 선수의 선택을 넘어 한국 배구 전체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장한 선수를 외국인 슬롯에 묶어두어야 하는지, 저출산 시대의 내부에서 길러낸 유망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홈그로운 제도의 부재가 어떤 미래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녀의 귀화 선언은 이 모든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신호이자 한국 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제 선택은 한국 배구의 몫이며, 잉쿠 씨가 트라이아웃장과 드래프트 무대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잉쿠 씨의 귀화 결정이 던진 파장은
단순히 한 유망주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한국 배구 시스템 전반의 구조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성장했음에도 국적만으로 인해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실제로 이를 정면으로 드러내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쿠시는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택함으로써 이 문제를 구체적 현실로 끌어올렸고, 이는 한국 배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의해야 하는 시점을 앞당기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온 인쿠시는 이미 팀 내부에서도 한국 선수와 다를 바 없는 동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의 코칭 이해력과 전술 수행 능력은 외국인 신분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경기 중 빠르게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도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이러한 면모는 단순히 언어를 이해한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식 배구 문화 전체를 체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고, 국적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으로 그녀를 제한적인 범주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인쿠시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 올 더 많은 유망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배구는 오랜 기간 동안 고강도 훈련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으로 유명했고, 이는 많은 외국 유망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성장해도 국적으로 인해 정당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육성 전략은 처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쿠시는 한국식 시스템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내부 인재임에도 제도적 장벽에 막힌 현실을 경험했고, 결국 귀화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그 장벽을 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귀화 결정은 한국 배구가 미래 인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선수 자원은 줄어들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유망주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유망주들은 결국 성장해도 제도 안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쿠시의 사례는 그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한국 배구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쿠시와 같은 선수들이 한국에서 성장하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성장했음에도 단지 국적 문제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배구계가 스스로 만든 인재 손실을 의미합니다. 한국식 훈련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선수들을 외국인 슬롯이라는 틀에 가두는 것은 선수 개인에게도 불공정하고 한국 배구에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홈그로운 제도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홈그로운 제도는 특정 국가에서 유소년 시절부터 성장한 선수들에게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선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미 여러 스포츠 리그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배구가 이러한 모델을 도입한다면 인쿠시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식 훈련으로 성장한 선수는 국내 자원으로 인정받고 장기적인 육성 계획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선수 본인도 안정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인쿠시의 귀화 선언은 그 공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팬들 역시 이러한 현실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유망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안전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즉시 전력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성장형 자원을 배제하는 구조로 변질됐고, 이는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인쿠시가 드래프트 탈락을 겪었을 때 팬들의 반응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이 제도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팬들은 더욱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쿠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귀화를 통해 한국 선수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 만큼 그녀는 장기적인 육성과 구단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과 코치진의 집중적인 지도를 받는다면 부족한 리시브와 수비 능력도 단계적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격력과 피지컬 능력은 이미 대학 무대에서 증명된 만큼 프로 단계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그녀를 어떤 팀이 어떤 방향성으로 육성하느냐입니다. 프로 구단마다 선수 육성 철학은 각기 다르며, 어떤 팀은 즉시 전력감을 선호하고 어떤 팀은 장기적인 성장 플랜을 기반으로 유망주를 키워내는 데 강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잉쿠 씨는 후자의 환경에서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잉쿠 씨의 기량을 개발할 수 있는 팀을 만나는 것이 앞으로 그녀의 커리어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귀화는 후배 유망주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국식 시스템에서 성장한 외국인 유망주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히지 않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잉쿠 씨가 성공적으로 프로 무대에 안착한다면 그녀의 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유망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외국 선수들에게 귀화가 능사가 아니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공식적인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 역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 배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법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잉쿠 씨의 용기 있는 결정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한국 배구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을 것인지가 향후 수년간 배구계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자란 외국인 유망주들이 정당한 기회를 얻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배구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도 질문은 남습니다. 잉쿠 씨가 드래프트나 트라이아웃 무대에 섰을 때 우리는 그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한국에서 성장한 한국형 선수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국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히 한 선수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배구가 그동안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잉쿠 씨가 걸어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할 수 있지만 그녀의 선택이 한국 배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